저희가 가장 변동성이 적은 여론조사여서 네. 경험상으로는 예. 지금 워낙 진폭들이 큰 여론조사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자동차는 요즘 이번 뭐- 조사에서도 그 보수가 표집은 훨씬 더 많이 잡혔습니다. 진보보다. 저희 조사 띄워주세요. 저희 조사로는 여전히 보수가 더 많이 잡힙니다. 예, 보수가 27.9, 진보가 22.4. 네. 보수층들도 적극적으로 여론조사 응대하고 있다. 더 많이 확인이 되고 잡히고 있습니다. 예, 더 많이 잡혀서 보수 견해가 그 개엄 이전보다 더 많이 반영됐음에도 이 수치가 나온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예, 그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쳐놓으면 한 15% 이상 16%. 그 정도 네, 격차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조사가 나온 건 저희밖에 없어요. 좀 특이합니다. 유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총선 때도 그랬거든요. 네. 저희만 큰 격차였는데 자, 총선 때 네. 자꾸 착각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시면은 꽃하고 리얼미터 결과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결과는 네. 네, 그렇습니다. 점점 비슷해졌어요. 예. 자,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양상이 다른. 지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민주당이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자, 리얼미터 거 띄워주세요. 네, 오차범위 내에서 43.1 대 41.4로 민주당이 다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간만입니다. 네, 3주 동안은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었는데 네. 뭐 이번 조사의 특이점은 20대 연령층이 오래간만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언론사가 리얼미터 이번 조사 결과는 많이 인용을 안 할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민주당이 앞섰기 때문에. 아닙니다. 리얼미터는 기본적으로 인용 많이 네. 하게 자, 됩니다. 네. 그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확 앞서 나갈 때도 근데 너무 많이 앞서 나가지고 당황스러워서 인용 못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광주에서 비슷하게 나오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그거는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한마디로. 그런 조사들이 꽤 몇 주간 이어졌는데 자, 리얼미터는 이제 민주당이 약간 앞서는 걸로 나왔고요. 저희 여하튼 그 꽃 조사 세부 데이터를 보면 아까 20대에서는 35대 36으로 박빙을 보였고요. 30대에서는 민주당이 45대 28로 크게 앞서는 걸로 조사됐고 대선이 열린 다음에 가장 승부처로 예상되는 60대에서 40대 47 좀 팽팽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민주당이 더 우호적인 정서가 확인이 됐고요.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은 확실히 지난번 대구 집회 구구들이 집회를 했죠. 그런 영향 때문에 국민의힘 쪽으로 더 쏠려 있는 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만 한 6대 3 정도의 비율로 계속 네. 어떤 내란과 관련된 혹은 정권 교체, 네. 정권 유지 이 질문을 해도 한 6대 3 비율, 그렇죠. 6.5대 3 혹은 3.5 이 50대 정도, 35, 뭐 60대 30 그렇게 예, 나왔죠. 65대 35, 60대 30 이 정도 안에서 예. 거의 움직이고 있거든요. 다른 조사는 대개 이제 그 조사가 50대 40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정권 교체가 한 50, 정권 유지가 한 40 정도 나오고 어떤 데는 뭐 한 5% 포인트 차도 나오긴 합니다만. 저희는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예요. 그렇습니다. 더블 스코어 차이로 다른 현안들도 나오거든요. 네. 보시면 우선 명태균 특검법 필요하다는 굉장히 높아요. 이건 네. 보수에서도 높습니다. 예, 보세요 명태균.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44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43대 45로 팽팽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도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 비율이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74. 이게 그 계엄 직후에 네. 탄핵이 필요하다가 수치가 가던 수치거든요. 거기서 이제 길어지면서 꺾여가지고 지금 60으로 내려왔는데 60으로. 이게 뭐 중간 수사 결과를 검찰이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창원지검이 그 결과를 보고 이 특검 필요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집해서 35, 6이 나와요. 네. 이게 최대치예요 거의. 흔히 말하는 양비론 네. 이런 게 이제 이 정도까지 먹힐 수 있다. 이게 최대치로 보여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0.9%포인트 높은. 그러니까요. 야당 민주당에서 탄핵을 많이 하기도 많이 했고 야당 독주 프레임을 모든 언론이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가장 잘 먹히는 프레임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부권 행사를 그만큼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언론이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요. 크게 다루지 민주당도 않았어요. 그렇고 예. 여론조사에도 리얼미터 그걸 한번 넣어보시죠. 네. 그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횟수를 한번 시키지 적시하고. 말고. 꽃에서 하시면 되죠. 그냥 본인이 궁금한 본인이 해야지. 자, 그다음에 계엄에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고 생각하냐 얼마나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관여했다가 66%이고 가지 않았다가 29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65대 30 비율이거든요. 네. 계엄과 관련해서 혹은 윤석열과 관련해서 혹은 정권 교체와 관련해서 물어보면 이 비율이에요. 이 대구 경북도 네. 김건희 관여에 대해서는 49대 44로 관여했다는 의견이 소폭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국정원장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뭐 이런 예. 내용이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연속으로 이제 김건희 관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김건희가 네. 그 작성을 주도한 한 그 후보군 중에 넣어봤어요 저희가. 네네. 그랬더니 김건희 씨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2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을 합치면 윤석열 김건희가 60%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부하들이 한 게 아니다. 이 정도 명단은. 국민의힘 지지층은 기타로 많이 응답을 했습니다. 기타가 35.5가 나왔는데 아마 노상원 등등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혼자 있을 때보다 한 2%포인트가 좀 늘은 것으로. 그렇죠. 네, 김건희.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윤석열 김건희 쪽에서 나왔겠지. 왜냐하면 한동훈처럼 네. 여당의 대표를 그냥 군에서 막 잡아넣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6대 3로 네. 갈라지는 그 비율 속에 들어가고 진보층에서는 거의 88%, 89%가 윤석열, 김건희 이쪽으로 다 응답을 그 했죠. 정도 레벨에서야 나올 수 있는 결정이죠. 한동훈 잡아가라는 건. 예. 뭐 방첩사령관이 혼자 결정한다든가 국방장관이 혼자 결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상식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것도 6대 3으로 갈리고 그다음에 이제 군 통수권자 복귀 이게 또 전형적인 65대 30 비율 안에 들어가는 네. 그 수치입니다. 그다음이요. 네, 비슷하게 그랬어요. 나왔습니다. 지난주하고 65대 33. 요 구도 안에 대부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조사로는 현안들을 물어보면 60대 30, 65대 35 예. 이 안에 거의 다 수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정권 교체를 물어봐도 그 정도 안에 들어가요. 네. 정권 교체해야 된다가 65, 정권 계속 유지해야 된다가 35 이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여론조사 꽃이 미운털이 바뀐 겁니다.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데. 근데 지난주에 흥미로운 것은 대선 양자 가상 대결의 리얼미터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실시를 했는데 좀 흥미로운 결과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그 리얼미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저희 리얼미터는 이제 차기 대선 조사를 처음 해본 건데요. 네. 그 전주에 여당 6명, 야당 6명 이렇게 했고 이번 주에 이제 그분들 대상으로 12명을 전체 다자구도로 해봤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43.3%로 그동안에 타 조사기관들이 보여줬던 비슷하지. 40%대 중반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게 박스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이제 김문수 장관이 18.1%로 아무튼 다른 여타 보수 후보들보다는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유승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진보 측의 후보들은 뭐 굉장히 미미한 한 1%. 그렇죠. 네. 가상 대결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가상 대결이 좀 흥미롭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오세훈, 이재명, 홍준표 했는데 대략 한 3-4% 포인트. 네. 리얼미터는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조사 있지 않습니까? 보수라기보다는 이거 극우가 의뢰한 거 아닌가 싶은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네. 거기 보면은 이겨요. 팽팽하거나 이기는 경우도 김문수 가끔 이기고 막. 그건 조금 네. 그 자세히 보면은 광주에서 네. 정권 교체하고 정권 그 유지가 비슷하게 나고 막. 네. 이게 조금 제가 저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한 2, 3주 전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상당히 약진한다 뭐 이런 언론 기사들이 나왔고 여론조사 데이터들이 일부 나온 게 있었는데 확실히 꺾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죠. 꺾인 게 아니고 올라간 적이 없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아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면은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정권 교체가 조금 높긴 한데 이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후보를 벌어진, 넣으면 벌어진다는 거죠. 인물 경쟁력의 차이가 크다. 예. 아니, 올라간 적이 없다는 게 저희 주장이고, 예. 보통은 이제 올라갔다 꺾였다고 말하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 45에서 50 사이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매우 높은 상황인데 올라간 적이 없어요. 저희 올라갈 주장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저희 주장인데 올라간 적이 없는 아니, 걸 올라간 것처럼 택시가 보수, 일어나는 보수. 그리고요, 택시가 일어나도록 숫자가 나왔다. 저기 없음 모름 합치면 10%거든요. 네. 10%를 빼고 100분열로 하면 이재명 대표 50%를 파는 겁니다. 저 데이터에서. 뭐 그렇죠. 보수정에서 뭐 그럼 문재인 가지- 네. 후보도 당시 2016년에 찍어본 적이 없는 숫자예요, 저게. 그렇습니다. 예. 예, 한 번도. 그러니까 박스권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다 바보 멍충이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보수 언론 뭐 유튜브에서 엄청난 공격, 이제 문재인 후보보다 훨씬 더 많은 공격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관 지지를 보이고 있죠. 문재인 후보를 감옥에 쳐들려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때는. 그때는 매일 욕을 했을 뿐이야. 네. 문모닝 하면서.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좀 지금같이 그렇게 격렬하게 이념 대결, 좌우 대결이 펼쳐지진 않았죠. 당시에는. 지금 장호 대결 아니고요. 그냥 극우가 준동하는 거예요. 헌정 말을 파괴 조심해 세력. 주세요. 예, 헌정 파괴 세력. 예. 정쟁을 하고 있는 게 저쪽만 정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쪽에 준동하고 있는 것이고, 예. 올라간 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올라간 적이 없다, 한 번도. 아니 뭐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아무튼 뭐 오세훈, 홍준표 이 두 분보다는 김문수 장관의 확장성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저게 저 왜 그러냐면 네. 그 극단으로 치우친 세력들 있잖아요. 지금 아스팔트 세력들이 오세훈 홍준표를 부를 때는 일부러 응답 안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극우가 과잉 대표하고 맞습니다. 보수의 여론을 극우가 과잉 대표하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그러니까 오세훈은 두 가지 벽을 넘어야 돼요. 김문수 장관이 뭘 했다고 갑자기 저렇게 올라갑니까? 맞습니다. 1주 2주 사이에. 오세훈은 그 세력들한테 지지를 어떻게 받을 거냐의 문제, 거부감을 줄 거냐, 그리고 명태균 벽 두 가지 벽을 넘어야죠. 오세훈. 하여튼 뭐 저렇게 나오면 좋아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 아마 저기 장관. 한동훈 넣었으면 더 벌어졌을 겁니다. 김문수 장관이 1등하면 뭐 좋죠. 저희는 올라오면 그 여론조사대로 되면 좋겠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자주 소개해 주셔야 합니다. 여론조사에서 네. 김문수 후보가 막 이기고 박빙이고 그런 여론조사 몇 번 나왔잖아요. 네. 그럼 당장 대선하자고 해야지.